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수출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해양 안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천안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등 자체 개발을 통해 해군력을 강화해왔다. 우리 군이 보유한 무기체계의 성능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주변국들의 해군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특히 중국은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투 상황에서 적 함정을 격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함정을 잃지 않는 것이 더 큰 과제일 수 있다. 이를 위해 함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방어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것은 근접방어 무기체계 KWS 나 할 수 있고 KWS는 함정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며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보장한다. 한국 해군도 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KWS를 탑재해 방어 능력을 높여왔다. 과거에는 모든 KWS를 해외에서 도입했기에 비용과 의존도의 문제가 있었지만 방산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 독자적인 KWS 개발에 나섰고 기존 해외 KWS보다 뛰어난 성능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은 한국 해군 방어의 최종 병기라 할 KWS 개발 상황을 알아보겠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함정의 근접 방어는 대공포와 기관포로 이루어졌고 20mm 오리콘 기관포와 40mm 보포스 대공포가 대표적인 무기체계였다. 이후 제트기와 미사일 위협이 등장하며 KWS도 발전을 거듭했다. 현대적인 KWS가 본격 등장하면서 함정의 근접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중거리 방어용 미사일 시스템은 KWS와 함께 방어망을 구성해 효과적인 방어를 제공한다. 여기에 램, 근거리 미사일은 단거리 및 중거리 위협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을 극대화한다. 최근 AI 기반 탐지 추적 기술과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함정 방어의 주력은 KWS로 남아있고 KWS의 중요성은 함정 생존성과 다양한 위협 대응에 직접 연관된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적 미사일, 항공기, 소형 함정 등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다. KWS는 고속으로 접근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레이더와 연계된 고속 회전 기관포나 미사일로 구성된다. KWS의 주요 특징은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빠르게 탐지 추적하고 신속히 조준해 파괴하는 것이다. 대부분 KWS는 인력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위협을 처리하고 구성 요소는 레이더 시스템, 발사 시스템, 통제 시스템으로 나뉜다. 레이더는 360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고속 목표물을 탐지 추적한다. 발사 시스템은 고속 회전 기관포나 램 미사일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고 통제 시스템은 레이더와 발사 시스템을 통합해 자동 교전을 수행한다. 하지만 KWS만으로 모든 방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램 미사일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램-116램은 중앙 통제 레이더와 자체 유도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사거리는 약 9km로 적외선 및 레이더 유도 방식을 통해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 램의 장점은 KWS보다 먼 거리에서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여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다수 목표물을 처리한다. 그러나 발당 비용이 높고 재장전 시간이 필요해 지속 교전이 어렵다. 중앙 통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수라 시스템 고장 시 기능이 제한되고 KWS와 램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함정 생존성을 높인다. 최선은 SM-2 같은 대공 미사일로 원거리 방어를 하는 것이다. 만약 원거리 방어가 뚫리면 램으로 중거리를 막고 최후에는 KWS가 최종 방어선이 된다. 한국 해군은 네덜란드 탈레스의 30mm 골키퍼 KWS를 운용 중이다. 광개토 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 독도급 등에서 사용하는 골키퍼는 KU-8 어벤저 기관포를 사용하며
분당 4,20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한다. 사거리는 약 2km로 높은 명중률과 강력한 화력이 특징이다. 미국 레이시온의 팰런스는 20mm M61 발칸포를 주무장으로 하며 사거리 1.5km의 분당 4,500발로 골키퍼를 앞선다. 언 SPG-36 X밴드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으로 목표를 정밀 탐지한다. 팰런스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서구권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한국 해군도 골키퍼와 팰런스를 주로 운용해왔다. 하지만 국산 QWS 개발로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다. 국산 무기 개발은 의존도 감소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탈레스가 골키퍼 생산을 중단하면서 팰런스 가격이 2배로 상승했다. 이는 한국에 큰 재정 부담을 주었다. 기술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QWS는 30mm 기관포를 채택했고 30mm는 20mm보다 위력과 사거리가 뛰어나다. 유지보수 효율성도 중요한 개발 이유 중 하나다. 2020년 4월 라이그 넥스원이 탈레스와 계약을 맺어 골키퍼 유지보수 시설을 국내에 구축했고 이를 통해 QWS 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레이시온의 독점적 가격 인상은 오히려 한국의 독자 개발을 촉진했다. QWS는 30mm 제요-8 어벤저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하며 분당 4,200발과 유효 사거리 3에서 5km를 갖췄다. 능동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고속 능동 추적 장비가 포함된다. QWS의 레이더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탐지 가능하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다수 목표를 동시에 처리한다. 높은 명중률과 유연한 탑재성이 장점이다. 고충함, 호위함, 상륙함 등 다양한 함정에 적용 가능하며 함정의 생존성과 작전 지속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또한 분집 드론 대응을 위해 전방 확산탄을 탑재할 계획이다. 전방 확산탄은 목표물 근처에서 자탄을 방출해 넓은 범위를 무력화하고 이는 다수 목표물 동시 공격에 효과적이다. 기존 관통탄과 달리 광범위한 위협 제거가 가능하다. 현재 QWS는 충남급 호위함에 탑재되어 시험 평가 중이고 KDX 등 차세대 전투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3,5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양산을 계획하며 이는 울산급 배치 등의 근접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 한국 해군의 생존성과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축 체계를 구축했고 그중 하나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다중 방공망으로 설계되었다. 북한 미사일을 다양한 고도와 거리에서 요격한다. 현재 패트리엇 페이시-3, 천궁, 신궁, 사드, 탕샤헤드를 운영 중이고 페이시-3는 2006년 독일에서 도입한 중고도 요격 시스템이다.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기동성이 강점이다. 발사 차량에 900kg 미사일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30분 내 철수와 배치가 가능해 산악 지형에 유리하다. 2020년 언 MPQ-65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천궁은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고도 15km, 유효 사거리 40km를 자랑한다. 수직 발사와 히트-투킬 기술로 정밀 요격이 가능하다. 신궁은 저고도 위협을 요격하는 휴대용 시스템으로 명중률 90%와 RCM, 방해 대응, 기능을 갖췄다. 무게 15kg, 길이 1.6m로 개별 추적이 가능하다. 사드는 종말 고도 요격 체계로 1800km 탐지 범위의 언TP-2 레이더를 사용한다. ICBM에도 제한적으로 대응하며 2022년 예멘 공격을 요격한 실적이 있다.
KMD는 노동 미사일 대응을 위해 L3, L3을 개발 중이고 2022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항공기 100대와 탄도탄 1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는 재장전 시간과 비용에 단점이 있고 다수 미사일 공격 시 취약하다. 하마스의 6,600발 공격 중 100발이 이스라엘에 도달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천궁은 발당 15억 원. 페이시-3는 50억 원으로 저가 북한 미사일 요격은 비경제적이고 레이저 무기는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 주목받는다. 2019년 블록 개발이 시작되었다. 블록은 EKW 출력으로 1km 내 철판 표적을 명중했고 2023년 3km 사거리에서 무인기 30대를 100% 격추했다. 북한의 화성-8과 유사한 표적을 타격했다. 방사청은 30kW 블록과 30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에 착수했고 이는 드론과 수륙 미사일을 무력화할 전망이다. 레이저는 아이언 빔처럼 다수 공격에 효과적이다. 레이저 무기는 전투기와 함정에도 탑재 가능하며 군사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졌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도 300kW급 이상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은 2025년까지 7km 사거리의 아이언 빔을 배치하고 영국은 드래곤 파이어로 동전 크기 목표를 타격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 1999년부터 레이저 기술을 개발해 기술력이 탄탄하고 드론, 무인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을 높였다. 방사청은 한국을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한다.